오늘 그 학습은요, 여러분들이 매터리얼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글이요, 롤리팝 5.0 버전을 출시하면서 그 이후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매터리얼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앱을 개발할 때는 이것을 적용해서 앱을 개발해라 라고 하는 게 강력한 가이드예요. 굉장히 강력한 가이드예요. 그래서 이 매터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앱을 개발할 때, 그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앱을 좀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터리얼 디자인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 매터리얼 디자인을 지원하기 위한 애니메이션들에 대한 기능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터리얼 디자인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테마, 카드, 그다음 카드 뷰, 그 다음에 색상 처리를 위해서 팔레트,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요. 그런 것들은 하이 버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터리얼 디자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터리얼 디자인은요, 구글이 2014년도에 구글 I/O에서 발표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에요. 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래서 구글은 앞으로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앱을 개발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는 그걸 적용한 게 뭐냐면 롤리팝에서 적용돼가지고 롤리팝부터 매터리얼 디자인이 적용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바일, 데스크탑, 그의 다양한 디바이스에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게 이제 매터리얼 디자인입니다. 매터리얼 디자인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질감을 표현하는, 질감을 느끼는 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질감이 있는 표현, 그 다음에 선명한 그래픽 디자인, 그래서 볼드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색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위한 애니메이션, 이것들이 이제 특징이에요. 뭐 질감을 느끼는 표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질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평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기다 이제 그림자 같은 걸 줘가지고 이거 높이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담하고 선명한 그래픽 디자인 해가지고 볼드 그래픽 디자인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그런 색깔들을 쓰고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데, 기존에는 뭐냐면 사용자가 딱 해가지고 눌려서 변경된 형태로 딱 보여줬거든요. 근데 누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경되는 것들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아, 이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이 세 가지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디자인은요, 3차원이에요. 3차원. 3차원이라고 해서 3D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3D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 X축, Y축, 그 다음에 Z축 이렇게 있는데요. X, Y, Z축이 있는데, X, Y, Z축에다 이렇게 물체를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해요. 물체를 하나 배치하면, 그러면 이제 3차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 그리는 건 2차원에 그리는데 3차원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깊이라고 하는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값을 줘요. 엘리베이션이라는 값을 주면, 엘리베이션 값이 커지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섀도우가 생기는, 섀도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얘가 많이 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엘리베이션 값을 주고 그걸 갖다 섀도우로 표현하면서, 아, 얘가 깊이가 깊은 거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3차원에 기본적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효과 이렇게 줘가지고요. 이제 그림자 효과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빛이 이렇게 비치면 여기 그림자가 생기겠죠? 근데 뭐 이렇게 그림자, 빛에 의한, 주요 광원에 의한 그림자도 있지만, 주변 광해에서 이쪽에도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요. 빛이 이쪽에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림자 효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에서 5.0부터는요,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서 깊이값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매터리얼 디자인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 버전에서는요, 카드 뷰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 엘리베이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터리얼 디자인에서는 항상 두께는 1dp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매터리얼 디자인이라고 해서 3차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뭐 화면에 이렇게 그렸으면 얘가 이렇게 두꺼운 이런 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뷰가 있으면 뷰의 두께는 무조건 1이에요. 1dp. 1dp고요.
이 DP를 갖고 얘가 뭐만 갖는 거냐? 높이만 갖는 거예요, 높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깊이라고 하는데 깊이를 갖는 거예요. 상대적인 Z값. Z값인 깊이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그림자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평면들이 뭐 같은 높이에서, 같은 엘리베이션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엘리베이션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뷰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자리에 이제 그림자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뷰는요, 기본적으로 다 불투명으로 표현을 하고요. 가장자리에는, 가장 상단에는 이벤트가 전달되고 하단에는 전달되지 않는. 지금 뭐냐면 여기서 내가 딱 클릭하면 이 밑에다가 뷰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뷰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딱 누르면 이 밑에 있는 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가장 상단에 있는 데만 이벤트를 받는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터리얼은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뭐 버튼도 있고요, 텍스트도 있는데 버튼이 여기 있는데 텍스트가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다. 뭐 X, Y 값은 같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Z 값은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Z 값은 기본적으로. Z 값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엘리베이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엘리베이션 값이 다르면 높이가 달라서 다른 데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다른 위치에 배치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자, A라는 게 엘리베이션이 높고 얘가 이제 좀 밑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위로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그럼 매터리얼을 딱 뚫고서 나와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통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도형들에 대한 변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다가 여기 이렇게 애니메이션 가면서 사각형으로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뭔가 버튼을 갖다 이렇게 보여줄 건데 이렇게 버튼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하냐면 동그란 거에서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버튼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버튼을 보여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들은. 그래서 이제 그건 애니메이션 벡터 드로블이라든지 아니면 리빌 이펙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엘리베이션 값을 갖는 상에서 이렇게 평면들, 이 이제 평면이 서로 다른 평면이 있으니 이 평면이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평면이 된다든지 하나의 평면이 이제 서로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있는다든지, 이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딱 분리된 다음에 얘가 엘리베이션이 올라간 다음에 여기 밑으로 가서 딱 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 다시 합쳐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평면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엘리베이션 값을 갖는 애들은 이제 합치거나 제거하거나 뭐 다시 뭐 제거하고 다시 합치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사라지는 애니메이션 또는 여러 축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애니메이션에서 앞에서도 애니메이션을 때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되는 애니메이션 없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속도가 등속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맨 처음엔 느렸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걸 갖다가 엑셀레이터, 디엑셀레이터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인터폴레이터, 엑셀레이터, 디엑셀레이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애니메이션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축으로 이동하는, X축으로 이동한다든지 Y축으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Z축으로 이동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Z축에 대한 모션,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터랙션에 따른 결과로서, 자, Z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버튼을 딱 눌렀어요. 버튼이 딱 눌리면, 버튼이 눌렸다라는 거는 깊이 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깊이 값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딱 뭔가 요청하면 그거에 대한 인터랙션 결과로서는 이렇게 Z축에 대한 변환 이런 것들을 갖다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깊이가 깊을수록 그림자는 크게 나타나고요. 안드로이드 그림자가 되게 크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컴포넌트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다른 엘리베이션을 갖도록, 그래서 기본 엘리베이션 값들이 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이얼로그 피커는 24dp 엘리베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드로우, 라이트,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모델 버텀 시트 뭐 이런 것들은 16, 그 다음에 뭐 서브 메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여러 가지 위젯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엘리베이션 값들을 갖도록 되어 있고요. 저 엘리베이션 값들에 따라서 모양이 좀 나타나는 그림자 크기가 달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림자 크기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 크기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자, 이 크기를 보면 얘보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더 높이 있는 거로 보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엘리베이션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베이션 값이 달라가지고 높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럼 이제
요거보다 얘는 한 칸 더 위에 이제 보이게 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다이얼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드로우라든지 바텀 시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리플래시 하는 데 사용하는 거라든지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에빠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인데요. 에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위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서치, 그 다음에 카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가 있으면 카드보다 얘들이 이제 위에 상위 이렇게 차지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낵바라고 해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가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구성할 때도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엘리베이션을 고려해서 화면을 구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평면에서 그냥 이렇게 화면을 구성했다고 하면 이제는 얘는 엘리베이션 어떻게 되고 얘는 엘리베이션 어떻게 되고 얘는 엘리베이션 어떻게 돼. 지금 이렇게 하면은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팅 액션 버튼이 있으니까 얘는 엘리베이션 얼마, 얘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엘리베이션을 구성해서 자, 여기 같은 경우 얘 엘리베이션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베이션 값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엘리베이션 값을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뭐 이제 섀도우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요 크기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그 섀도우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자, 애니메이션 이제 한다고 하면 애니메이션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5.0부터는 여러분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선택했다라고 해서 상태가 바뀌면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플 드로어블이라고 해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물방울 퍼지는 효과인데 물방울 퍼지는 효과로 해가지고 이걸 선택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뷰가 상태가 변경되면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변경된 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변경하냐면 트랜슬레이트 Z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랜슬레이트 Z. 보통 엘리베이션하고 트랜슬레이트 Z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엘리베이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고정값을 엘리베이션하고 트랜슬레이트 Z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Z값. 그래서 Z값이라는 거는 그 두 개를 합치거든요. 엘리베이션하고 트랜슬레이트 Z를 합쳐가지고 이제 Z값을 계산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값을 갖다 변경해 주는 거예요. 트랜슬레이트 Z를 변경해서 내가 버튼이 눌리면 눌렸다라든지 이런 애니메이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뭐냐면 스테이트 리스트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뷰 전환 시에는요, 그냥 뷰를 갖다가 화면에 바로 탁 변환하는 게 아니라 뷰의 모양을 좀 바꾸면서 전환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리빌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이렇게 버튼이 있으면 버튼이 딱 눌리면 버튼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바뀔 건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동그란 게 있다가 이렇게 조금 애니메이션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좀 더 이렇게 커졌다가 뭐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버튼 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되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드는 게 뭐냐면 리빌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리핑 할 수 있는데요. 패스를 이용해서 클리핑을 할 수 있는데 패스를 이용해서 클리핑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전환할 때 액티비티에서 A라는 액티비티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아이템을 딱 선택했어요. 그 아이템을 갖다 여기다 딱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딱 선택하면 그냥 화면 이거로 그냥 바로 변경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변경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애니메이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화면을 변환할 때 여기 있던 애니메이션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게 점점점 여기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딱 오고 배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는 아이템을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보여지고 여기 있던 애들은 이렇게 나가면서 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들이 되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트랜지션 셋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시에 나타나거나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 나타나는데 동시에 애니메이션도 확 나타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애니메이션들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이템이 나타나는데 여기 아이템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템을 나타낼 때 얘들이 한꺼번에 슉 해서 알파 값을 이제 투명에서 불투명으로 딱 바꿔서 동시에 딱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는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동일한 형태로 적용되도록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아이템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런 아이템들이 이렇게 나타날 건데 이게 동일한 형태 아이템이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났으면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나타나고 얘는 이렇게 나타나고 얘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산만하게 나타나지 말고 다 동일한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이 나타나게 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되는 아이콘들 있죠. 아이콘들도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나타내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메뉴 키가 이렇게 있으면 메뉴 키를 갖다가 예를 들면 딱 눌렀어요. 그래서 옆에서 슬라이딩 되면서 메뉴가 딱 나와요. 그럼 메뉴가 나올 때 이 아이콘을 갖다 백으로 이렇게 바꿀 건데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백으로 이렇게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가 얘가 이렇게 합쳐졌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합쳐졌다가 얘가 이제 회전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아이콘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아이콘들도 기본적으로 그냥 아이콘이 확 이렇게 변환하는 게 말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환돼서 해당하는 걸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애니메이트 벡터 드로우블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컬러는 이제 되게 선명한 디자인 위해서 이제 컬러 팔레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컬러 팔레트에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색깔들을 써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컬러, 세컨더리 컬러, 그 다음에 악센트, 어떤 강조를 주기 위한 이런 컬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걸 사용할 때 텍스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불투명도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를 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텍스트는 이만큼의 불투명도, 세컨더리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이렇게 하고요. 얘가 이제 다크 텍스트일 때는 그렇고 라이트 텍스트, 밝은 거 흰색 텍스트일 때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불투명도를 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색깔 위에다가 텍스트를 이렇게 할 때 회색 같은 거 이런 거 쓰지 말고요. 이런 불투명도를 이용해 가지고 약간 색깔들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글자 회색이나 이런 것들 쓰지 말고 이제 오퍼시티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테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으니 테마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테마의 안드로이드 이제 구성들을 보면요. 여기는 맨 위에가 이제 스테이터스 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앱 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이제 컬러나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 색깔이 이제 지금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색깔, 얘는 어떤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색깔들이 이렇게 테마에 기본적으로 지정돼서 저런 색깔들을 따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상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색상을 사용을 할 거예요. 색상을 사용을 할 때 팔레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요. 뭐 이제 다양한 색상들 이런 것들 추출하고 이렇게 추출된 색깔 이미지를 내가 쓰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미지에다가 이제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글자 같은 거 이런 거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제 글자의 색깔을 갖다가 뭐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로부터 특정한 색상을 추출하고요. 이제 추출한 색상을 가지고 여기다 글자나 이런 것들 색상을 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기준으로 다른 쪽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팔레트를 가지고서 색상 추출하고 그 색상을 가지고서 다양한 색상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하는데요. 잉글리시 라이크하고 톨하고 댄스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중국어나 이런 것들, 한글은 특히 이제 댄스라고 하는 걸 쓰고 있고요. 그래서 노토 폰트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폰트에 대해서도 이제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토 폰트에는 이제 7가지 타입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7개 웨이트라고 하는데요. 글자의 굵기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7가지 굵기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는요. 기본적으로 잉글리시 라이크 같은 경우에 12, 14, 16, 20, 34 SP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기본 폰트를 제공하고요. 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저기에 대해서 여기보다 플러스 1 정도 더 커요. 그래가지고 플러스 1 정도 큰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글자의 기본 폰트 크기를 이렇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배치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뭐 플로팅 액션 버튼 같이 이제 예전에는 화면을 갖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딱 해서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를 했는데 여기다 이제 액션 버튼 같은 거 나와서 경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경계를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배치는 기본적으로 DP나 SP로 해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덴시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에 안드로이드 쓰고 있던 그걸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모든 컴포넌트는 8DP 얼라인을 맞추는 형태로 해가지고 얼라인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툴바에서의 이미지는 4DP 얼라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폰트 같은 경우에 4DP 얼라인을 맞추고, 그 다음에 글의 라인 하이트,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 이거는 4DP의 배수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만약에 내가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8DP 모는 쪽에다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폰트 같은 경우는 4DP 크기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수 4DP의 배수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과 글 사이에 높이는 4DP의 배수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얼라인들을 좀 맞춰가지고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48dp, 48dp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이제 기본 모양인데, 여기다가 레이아웃 하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숨은 윈도우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숨은 뷰들이 있으면 이쪽에는 이런 모양으로 얘는 이렇게 하고요. 얘가 이렇게 컨텐츠를 이제 덮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덮을 사이드 메뉴를 이용해서 이렇게 덮을 수도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더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영역을 이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뭐 이렇게 가지고 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툴바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모양으로 툴바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툴바에다 배치되는 여러 가지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이제 스테이터스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덮는다고 하면 이쪽은 이제 56dp 라고 해가지고 56dp만큼 빼고 이렇게 덮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나왔을 때 오른쪽으로 전체를 덮는데 X를 누르면 사라지게 하는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컴포넌트들을 만들어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뭐 첫 번째 이제 리플 드로우블이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어요. 리플 드로우블이라는 건 뭐냐면 버튼 딱 누르면 이제 버튼에 물방울 퍼지는 것 같은 효과. 상태가 변경되면 변경된 상태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색깔로 물방울 퍼지는 효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효과가 리플 드로우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색깔 주고 여기다 아이템 주면 기본 아이템이 나오는데 여기다 딱 눌리면 여기다가 물방울 퍼지는 효과 형태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백그라운드에다가 설정을 이렇게 해주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빌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클리핑 하는 클리핑. 뷰를 갖다 그림을 그릴 건데요. 애니메이션 하면서 클리핑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치를 주고 동그랗게 주면은 동그랗게 해서 잘리는 거예요. 동그랗게. 이게 계속 반경이 이렇게 하면 잘리면서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더 커지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돼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런 이펙트를 갖다 리빌 이펙트라고 하고요. 이제 뭔가 변환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모양이 바뀔 때 이런 리빌 이펙트를 줘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서클 리빌 해가지고 뷰를 주고요, 중심점 주고요, 그 다음에 반경을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애니메이터를 하나 만들어주고 스타트 해주면 뷰를 갖다 여기 애니메이션 하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환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전환 효과를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는 이렇게 아이템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이템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템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딱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보여주는 게 그냥 바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나오고 이 이미지가 여기다 이렇게 그려져서 보여지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걸 딱 선택하잖아요. 선택하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들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그럼 얘만 이렇게 딱 남아있다가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여기다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리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용이 보여져서 이렇게 해서 화면이 전환되도록 하는, 얘를 뭐라고 해요? 이제 쉐어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쉐어 엘리먼트가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먼트 애니메이션, 공유 엘리먼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걸 뭐라고 해요?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지션 하기 위해서요, 애니메이션 이제 일반 엘리먼트들, 즉 공유 엘리먼트라고 하고, 이거는 공유 엘리먼트가 아닌 엘리먼트들은요, 뭐 익스플로이드, 그 다음에 슬라이드, 페이드 해가지고 얘를 이제 익스플로이드 나갈 때 이렇게 한다든지 들어올 때
이렇게 한다든지, 뭐 슬라이드 해가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페이드, 이제 에서 이렇게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이제 위치가 바뀐다든지, 크기가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클리핑 하는 방법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트랜지션 한번 적용하는 거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반 엘리멘트에 적용할 이제 것을 갖다 이렇게 XML로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어드 엘리먼트에 적용할 트랜지션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가 엔터 트랜지션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엔터와 엑시트 트랜지션 해가지고 테마에다가는요, 여기는, 예, 테마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엔터 할 때는 이걸 쓸 거고요, 엑시트 할 때 이거 쓸 거고, 시어드 엘리먼트일 때는 예, 이렇게 엔터일 때, 엑시트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 트랜지션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적용한 테마를 갖다가 액티비티에다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출하는 액티비티, 호출될 액티비티에다 이렇게 테마를 갖다 이제 적용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출하는 액티비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이미지를 갖다가 이 이미지가 선택이 되면 예, 이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어디다 붙일 거냐면 여기다가 해당하는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트랜지션 네임을 갖다 볼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출하는 방법은요, 액티비티 옵션 해가지고 메이크 씬,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내가 해당하는 이미지, 이 이미지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 이미지에 있는 내용을 어디다가 보낼 거냐면 볼에다 보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 해가지고 옵션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볼이라고 하는 저 이름을 가진 뷰 있죠? 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요 뷰로 위치가 이제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해당하는 이미지 뷰, 요 이미지 뷰인데 요 위치에 이렇게 있다가 그게 어떻게 되냐면 딱 전환되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들어가 가지고 예, 만들어져 가지고 보여지도록 이렇게 전환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패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패스 애니메이션은 어떤 거냐면요. 패스 인터폴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패스를 만들고요. 그래서 패스가 이렇게 곡선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선을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패스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한 예,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패스 인터폴레이터라고 하는 걸 갖다 내가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패스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저렇게 이제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패스 데이터를 직접 넣어가지고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넣어가지고 생성한 저것들 가지고서 인터폴레이터로 저 인터폴레이터를 이용해서 예, 애니메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렇게 맞춰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리스트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상태가 이제 변경이 돼요.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셀렉트에서 프레스드라고 하는 상태로 변경이 되면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 애니메이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상태가 프레스드가 되면 애니메이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하는데 뭘 바꿀 거냐면 트랜슬레이션 Z라고 하는 값을 바꿀 겁니다. 얼마로 바꿀 거냐면 0에서 EDP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Z값이 더 바뀌는 거죠. Z값이. 이렇게 Z값을 바꾸는, 상태에 따라서 Z값을 바꾸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스테이트 리스트 애니메이터라고 이렇게 불러요. 보통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이제 뷰에 스테이트 리스트 애니메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바뀌면 기존에는 백그라운드에 스테이트 리스트 드로어블이라는 걸 설정했죠. 그죠? 그래서 셀렉터를 설정했잖아요. 셀렉터를 설정했는데 이제 스테이트 리스트 애니메이터 해가지고 상태가 바뀌면 애니메이션 되면서 상태가 바뀐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리스트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애니메이트 스테이트 리스트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상태가 이때는 이걸 보여주고 상태가 이때는 이거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애니메이트 셀렉터라고 하는 걸 만들 건데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상태가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 상태로 바뀔 때 애니메이션 되면서 바뀌게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되면서. 기존에는 셀렉터를 만들면 프레스 됐을 때 이미지는 뭐고 그 다음에 노멀 이미지는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멀 이미지에다 프레스 딱 되면 그냥 프레스 이미지로 바로 그냥 팍팍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애니메이션 되면서 바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from 디폴트로부터 to 프레스로 바뀔 때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이렇게 보이면서 해당하는 이미지가 바뀌도록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애니메이티드 스테이트 리스트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 드로어블이라는 게 이제 추가됐어요. 벡터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벡터
를 만들 수 있는 SVG라고 하는 규격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요. 벡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벡터 한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패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고요. 벡터 드로우블, 애니메이트 벡터 드로우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애니메이트 벡터 드로우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벡터 드로우블 가지고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벡터에 여러 가지 속성에다가 내가 애니메이션 값을 줌으로써, 그래서 이미지가, 아이콘들의 이미지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삼각형 만들었다가 삼각형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바뀌는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애니메이션 주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프로퍼티 네임에서 로테이션 이렇게 해서 360도 이제 회전시키는 이런 걸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의 모양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패스는 어떻게 할 거냐면 패스 데이터를 요 데이터로부터 요 데이터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패스 타입 해가지고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트 벡터라고 하는 애니메이트 벡터 드로우블을 이제 하나 만들 건데요. 애니메이트 벡터 드로우블은 내가 만들 벡터 드로우블은 이건데 벡터 드로우블에다 어떻게 할 거냐면 로테이션 그룹이라고 하는 거. 자, 로테이션 그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벡터 드로우블에 여기 이제 로테이션 그룹이죠. 요거 즉 그룹의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타겟이 V라고 하는 거에 얘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V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패스, 패스거든요. 패스에 패스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 패스 데이터를 요거로부터 여기까지 바꿀 겁니다. 그렇게 하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갖고 와가지고요. 스타트가 적용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삼각형에서 이렇게 돌면서 어떻게 해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바뀌는. 삼각형이 점점 이제 사각형으로 점점 바뀌면서 가다가 마지막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게 여기 있는 애니메이티드 벡터 드로우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터리얼 디자인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테마가 뭐냐면 이제 매터리얼 테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터리얼 테마라고 해가지고 테마 매터리얼 다크고요. 테마 매터리얼 라이트, 그 다음에 테마 매터리얼 뭐 라이트에 다크 액션 바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것들은 API 21부터 쓸 수 있고요. 이걸 갖다가 하이 버전에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에컴팻 V7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서도 매터리얼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PI 21부터는요, 뭘 할 수 있냐면 스테이터스 바의 컬러를 갖다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테이터스 바 컬러 해가지고 윈도우에서 지정을 하면 스테이터스 바 컬러가 바뀌어요. 또는 윈도우에 set 스테이터스 컬러 해가지고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컬러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컬러나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테이터스 바 컬러,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여기는 이제 액션 바죠. 액션 바 컬러, 그 다음 내비게이션 컬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하이 버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에컴팻 V7에 지정되어 있는 테마의 에컴팻이라고 하는 거, 이거 상속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터리얼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뭐 이 안에는 이제 매터리얼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터리얼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적용되어 있어서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API 21 같은 경우 앱 테마를 이렇게 매터리얼 테마로 하고요. 그 다음에 V4 같은 경우에는 테마의 에컴팻에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스타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매터리얼 테마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되어 있고 스테이트 리스트 애니메이터 앞에서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스테이트 리스트 애니메이터는 상태가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 트랜슬레이트 Z 값을 이벨리에이션에서 바꾸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값이 이렇게 변경되는 Z 값이 바뀜으로써 달라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에는 리플 해가지고 리플 컬러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상태가 바뀌면 물방 퍼지듯이 이렇게 탁 퍼져나가는 이런 형태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뷰라고 하는 건 이제 하이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요. 카드 뷰를 쓰려면요, 여러분들이 디펜던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디펜던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이제 카드뷰라는 걸 사용할 수 있고요. 카드뷰에는 어떤 속성들이 있냐면 코너, 카드뷰는 여기 가장자리를 갖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너를 갖다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카드뷰의 백그라운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카드의 엘리베이션, 얼마나 얘를 갖다가 깊이를 얼마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깊이의 맥스 값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동할 때 깊이의 맥스 값을 얼마로 할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드 위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고요. 그림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깊이를 다르게 해서 보여줄 때 이제 카드 뷰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만들어서 카드 뷰를 하면 일반 이거는 평면에서 그냥 보여지는데 얘는 이제 그림자가 지면서 이렇게 해서 보여져서 입체감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3차원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 값을 가지는 이런 뷰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팔레트라고 하는 게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팔레트 같은 경우에도 서포트 라이브러리로 제공되니까 이걸 추가해 주셔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팔레트를 만드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냐면 팔레트 풀어 만들면 여기다 비트맵을 넣어주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빌더 만들고 이제 빌더에서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팔레트를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스와처라고 하는 거 얻어올 수 있고요. 내가 이제 스와처를 얻어와서 이제 스와처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생생한 색깔, 그 다음에 어두운 생생한 색깔, 생생한데 밝은 색깔, 그 다음에 차분한 색상, 뭐 이런 해가지고 4가지, 6가지 정도의 색상을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얻은 6가지 스와처에서요, RGB 색깔을 얻는다든지, 그 다음에 HSL 색깔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텍스트 컬러라든지, 예, 바디 텍스트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어와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팔레트 프롬 해서 비트맵 넣은 다음에 제너레이트 하면 이제 팔레트가 만들어지고요. 팔레트로부터 이제 내가 원하는 팔레트로부터 원하는 스와처들을 얻어오고요. 스와처로부터 내가 원하는 색상들을 갖다 얻어서 그걸 가지고 색상을 설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뭐 이게 이제 싱크로너스하게 하는 거고요. 어싱크로너스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싱크로너스하게 할 때는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싱크 리스너를 등록해주면 제너레이트가 되고 나면 제너레이트에서 팔레트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렇게 넘어온 팔레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매터리얼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어요. 매터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구글이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디자인, 일관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갖다 우리가 매터리얼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안드로이드는 롤리팝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특징이라고 하면 질감이 느껴지는 표면, 그 다음에 대담하고 선명한 그래픽,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이걸 이제 특징으로 하는 이런 디자인 컨셉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 매터리얼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롤리팝부터 지정되는 매터리얼 디자인을 위한 이제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갖다가 이제 롤리팝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리플 드로우블이라든지 리빌 이펙트라든지 트랜지션, 그다음에 패스 인터폴레이터, 스테이트 리스트, 애니메이터, 그다음에 애니메이티드 스테이트, 리스트 드로우블이라든지 벡터 드로우블, 애니메이티드 벡터 드로우블 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 버전에서 매터리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터리얼 디자인 을 위한 에컨페 V7이라고 하는 이런 테마를 갖다가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하고 카드 뷰, 팔레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매터리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